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쏙쏙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040선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강세를 나타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호조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중국 경제와 밀접한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장중 사상 최고가까지 나왔고 종가도 가장 높은 가격인 182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한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역시 4분기 호실적 기대되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최대 3%가량 상승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덕분에 현대차 계열 부품주 현대위아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연초 기관과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서 게임 업종도 강세였는데요. NC소프트와 컴투스가 5% 안팎의 상승세 나타냈고 게임빌은 8%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환차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달러 강세 시대에 환율 재테크는 무엇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린 보통 그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일 때 그 수출 기업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좋은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제학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요. 최근에는 이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달러로 표기되는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에 좋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 좋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이런 국가들의 기술력이 비슷해지면서 달러 대비 약세의 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폭과 일본 엔화의 약세 폭 등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 엔화나 위안화, 유로화의 낙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원화 약세가 호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화 약세가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원화 강세일 때 우리 경제에 좀 유리한 겁니까? 네, 일반적인 시기라면은요, 그나마 원화 약세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미국이 추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졌기 때문에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근데 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달러 자산들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린 이 달러를 붙잡아 두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1,300조 원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어서 연계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게 좋고요. 환율도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달러 강세가 연중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쏟아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요. 통화 관련한 뭐 FX 거래 같은 파생 상품이 있기는 한데 네.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리스크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올 한 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서 1,200원도 넘고 1,250원도 넘고 1,300원 그 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요. 예. 우선은 은행 가입 상품으로는 달러화 예금을 첫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 달러화 예금이라는 거는요. 처음 원화를 입금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적립을 했다가 중도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원화나 혹은 달러로 되찾는 그런 금융상품인데요. 이 달러화 예금의 강점은 바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연간 한 0.5에서 0.75%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자율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강세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환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가령 이 달러당 1,200원 선인 현재 환율이
앞으로 1,400원이 됐다면은 나중에 입금했던 달러를 원화로 되찾을 때 거의 15%가 넘는 환차익을 세금 한 푼 없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세금이 안 붙는군요. 환차익 부분은 그렇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은행 가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도 이런 그런 환율 관련 예금 상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증권사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이 달러 RP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달러 RP라는 거는 증권사가 미리 사놓은 이 달러화 채권들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팔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되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수익률은 1% 안팎으로 낮지만 역시 환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이 밖에 증권사 상품에는 이 달러 주가 연계 증권, 이 달러 ELS도 있습니다. 한편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달러 상장지수 펀드, 즉 달러 ETF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달러 ETF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선물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선물 지수에 연동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네. 내려가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달러 선물 지수인가요? 뭐 크게 차이는 있지만은요. 이해 편의상 이 달러의 가치, 즉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때 이 달러 인덱스란 이 세계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유럽의 유로죠.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이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인 스스로 나는 달러가 승승장구할 거야,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거야 확신한다면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달러 ETF를 이렇게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달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바로 오히려 기존 전망과는 달리 올 한 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소수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투자자라면은 달러 인버스 ETF를 관심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포인트는 인버스라는 단위입니다. 인버스, 여기란 단어인데요. 이 달러 인버스 ETF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2017년 올 한 해 이 달러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환율 추이를 살피는 것도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걀값이 올랐다는 뉴스 요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8%에서 30%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 가루 같은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게 됐습니다. 자,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은 9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신선란이 3만 5천 톤으로 가장 많은데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 절차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항공을 통한 수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마트. 달걀 수급 대란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구들한테 안 먹일 수도 없고 많이 올라도 할 수 없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는 달걀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에 붙었던 최대 30%의 할당 관세를 아예 없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설 전에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달걀을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걀을 수입할 때 항공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역과 검사에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현실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항공편 수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가격이 맞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달걀 가격 급등세는 해외 시세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달걀 한 개 도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 89원, 캐나다 146원, 미국 153원, 호주 172원 등이고 한국은 250원에 이릅니다. 국내 달걀값은 스페인과 비교하면 2.8배 비싸고 미국보다는 1.6배 높은 수준인 겁니다. 이러는 사이 달걀값 폭등을 놓고 생산 농가와 유통상 사이에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어 달걀 공급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자, AI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우려가 있는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과 천안, 안성시 등 AI 발생 지역 11곳과 서울 등 광역시 7곳에서 길고양이 180마리를 잡아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주로 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km 안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사체도 수거해서 검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 방역기관이 오는 13일까지 포획 작업을 한 뒤에 닷새 정도 검사하면 오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AI 발생 농장과 인근에 있는 개, 고양이, 돼지 1,80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고양이와 고양이 사이에 바이러스가 옮아간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자헛이 가맹 사업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가맹금 수십억 원을 챙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이 가맹 사업자로부터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상태로 가맹금 수십억 원을 챙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가맹 사업자로부터 구매와 마케팅, 영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가맹금 6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헛이 가맹 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7에서 스마트 냉장고 패밀리 허브 2.0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주방 가전으로 지난해 3분기 미국의 $4,000 이상 프렌치 도어 냉장고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72%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처음 공개되는 패밀리 허브 2.0이 종전의 기능은 강화하면서 음성 인식 기능과 가족 구성원별 개인 계정 설정 기능을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도 CES 2017에서 3세대 슈퍼 울트라 HD TV를 공개합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이 독자적인 나노셀 기술을 탑재해 색 정확도와 재현력을 높인 게 특징이라며 기존 LCD TV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LCD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퀀텀 닷 기반의 LCD TV에 주력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LG유플러스는 어제 새해를 맞아 권영수 부회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서울 용산 청파 노인복지센터를 찾아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LG유플러스는 복지센터 계단을 음식과 스트레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강계단으로 꾸미고 관내 저소득 노인 가정에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차량 한 대를 기부했습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솔선수범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황상인 전무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밝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새해 첫 업무를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서 시무식을 마친 뒤에 서울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봉사당 등 200여 명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연탄 4,500장을 직접 전달하고 25만 장은 연탄은행에 전했습니다. 동원산업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북위 60도 부근의 아이슬란드 인근 해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최고급 고위도 북대서양 참다랑어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평균 200kg이 넘고 최대 300kg에 이르는 이 참다랑어는 지난달 일본에 수출됐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달 소량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오는 10월 추석 황금 연휴 등을 겨냥한 올해 첫 특가 항공권 판매에 나섭니다. 제주항공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모바일 앱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